자, 지금부터는 수료역학의 마지막 과정인 등비급수를 공부합니다. 대다수 이제 많은 학생들이 나 등비급수 도형 문제 나오면 뭐 짜증나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 설명을 해줄 건데, 이 등비급수를 보시면 이 활용이라는 거죠. 등비급수의 활용. 이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인공, 즉 목표가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라고 하면 결국 이것의 목표가 바로 기하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기하학. 나의 목표는 도형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도형을 다룬다는 것은 이 소재는 결국 뭐냐면 길이, 그 다음에 넓이, 그리고 각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나중에 연산하는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급수 연산을 해줘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이 내용의 본질은 결국 기하학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제 많은 기출 문제집 및 많은 문제집들을 풀어보면 도형이 단 한 개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문제를 풀면 100개의 그림이 다 다르고요. 200개를 풀면 200개의 도형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렵다라는 거죠. 이걸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중학도형을 공부하더라. 그래서 많은 인터넷 강의에도 보면은 중학도형이라고 해서 뭐 3강, 4강, 5강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은 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줄 딱 10분짜리 정리만 알면 사실은 모든 기하학은 끝났다. 참고로 미리 알려줍니다. 지금 배워야 될 이 기하학 특강을 가지고 우리는 이 수열역학에 있는 등비급수도 풀 거고요. 그 다음에 3단원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에 있는 상학함수의 극한도 이걸로 풀 겁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또한 이것은 수학 1에 있는 삼각함수 때 이미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내용이니까 나중에도 혹시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차근차근히 배우겠다 하신 분들은 수학 1에, 개념적 사고 수학 1에 있는 현재 상학함수 과정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연산, 현재 기본 도형이라고 하죠. 이 과정을 설명할 텐데, 기본 도형은 딱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점과 점을 연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방법은 하나는 직선, 하나는 곡선, 이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형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원, 하나는 삼각형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이해하면서 실시간으로 외웁시다. 그러면 원이라는 것은 뭐냐? 라고 질문했어요. 자, 상당히 중요한 본질인데 원이 뭐예요? 동그라미죠. 그럼 동그라미 보통 어떻게 그렸죠? 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통 제도기 또는 컴파스를 갖고 돌린단 말이야. 근데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송곳이 있고 하나는 연필심이 있죠. 그러니까 송곳을 딱 고정해 놓고 돌리죠. 다시 말하면 송곳이 있는 것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중심의 역할. 그리고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그래서 원이라는 것의 가장 주 포인트는 바로 중심하고 반지름을 챙겨줘야 한다. 원이라는 것은 딱 중심과 반지름 이 두 가지를 꼭 챙겨주세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이거 중심과 반지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찾아야겠구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중심과 반지름.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내겠다. 그리고 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 하면은 원 둘레의 길이. 아까 했던 길이, 넓이, 각도죠? 원 둘레 길이가 뭐야? 하면은 2파이 r. 그러면 넓이는 뭐야? 라고 하면은 파이 r 제곱이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지? 했더니 바로 각도가 안 나오네. 각도가 안 나와? 그러면 원의 일부분을 다뤄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부채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채꼴이 뭐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부채꼴의 꼭지점이죠. 바로 이 부채꼴의 꼭지점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부채꼴의 꼭지점. 부채꼴의 꼭지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중심이 돼야 한다. 원의 중심이 돼야 한다. 그리고 현재 네가 보고 있는 얘가 바로 뭐야 하면은 바로 반지름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안쪽에 있는 이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심각이다 라고 설명해줘요. 중심각도 세타. 그리고 요 길이를 우리는 호의 길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호의 길이가 얼마죠? 그러면 r 곱하기 세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넓이는 현재 2분의 1 r 제곱 세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의 중심이지만 가장 주포인트, 내가 부채꼴 확인했어요 라고 하면 너는 뭘 찾아야 되냐면 바로 반지름에 대한 길이를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중심각도를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반지름 길이하고 중심각도를 꼭 알아야만 해 라고 설명하는 게 기본 도형의 골자야. 그래서 곡선이 나온다면 무조건 원 아니면 부채꼴, 원 아니면 부채꼴 딱 두 가지만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살짝 올라와서 세 번째. 만약에 선생님 근데 세 번째 하기 전에 가끔씩 문제가 어려운 게 있어요. 맞아요. 하나 심화를 살짝 더 하나 정리해 줄게요. 심화가 뭐냐면 상대방이 만약에 반지름하고 각도를 주는데 근데 이 반지름은요 눈에 띄기 때문에 어떻게 감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 중심각도를 감춰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중심각 감추기. 예, 요거까지 알려줄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 라고 하면 바로 원주각 성질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원주각이 뭐야 라고 하면 원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을 하나 입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채꼴을 내려면 원의 중심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이 중심각도를 우리는 세타라고 합시다. 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연결하는 원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아, 이 각도가 2분의 세타지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보통 중학교 때는 이렇게 공부하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얼마다? 2분의 세타. 여기 세타면 여기가 뭐다? 2분의 세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하면은 결국 2분의 세타에서 세타로 오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건 부채꼴인 거죠. 그럼 부채꼴이란 건 이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도형의 과정 중 얘가 반지름이다. 그러면 나는 원하는 게 이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을 풀 때는 이 세타를 구하는 게 목적. 그렇다면 현재 상대방은 요 각도를 주고 거꾸로 이 각도를 구해와 라고 질문할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바로 반원이고요. 현재 지름의 양 끝점을 AB로 잡은 후 여기 원이 한 점을 잡아서 P라고 한다면 이때 이 ABP의 넓이가 얼마일까? 이런 질문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얼마냐면 세타다라고 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아까 했지만 부채꼴의 꼭지점이 원의 중심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원의 둘레잖아, 일부. 그럼 원의 둘레의 일부인데 그럼 얘가 원의 중심이야? 라고 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도형은 부채꼴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부채꼴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원의 중심을 잡았을 때 이 원의 중심을 P하고 연결해서 이 각도를 먼저 알아와야 돼. 근데 이게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얘가 바로 이 세타구나. 이 세타를 통해서 내가 이 세타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여기는 반지름이고 원의 중심이니까 이 반지름이네 해서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부채꼴과 이등변 삼각형을 합쳐 준다면 나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각 성질의 핵심 키워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렸지만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원주각 성질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공부한다라는 걸 잊지 맙시다. 아시겠죠? 요 과정 세트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삼각형이다. 삼각형의 경우는 몇 가지로 갈라지냐 하면 두 가지죠. 직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직각이 있다면 이것은 직각 삼각형이 될 거예요. 직각 삼각형.
그럼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되어 있죠? 라고 하면 첫 번째 케이스. 여기서 각도를 끼인 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각이라는 하나의 끼인 각도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은 있는데 여기서 각도를 하나 안 주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나한테 뭐 한다? 길이값 2개를 주겠구나. 그래서 길이값을 주고 결국 마지막 나머지 길이 하나 구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조건문과 구하는 값을 합치면 이거 뭐야? 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길이값 3개구나. 이게 되는 거죠. 길이의 3개의 관계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그러니까 길이값 2개 줄게 남은 하나의 길이를 찾아와 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각도를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B를 동원해 주면 돼. 이게 되는 거죠. CAB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삼각 B.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하면 C분의 B. 코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하면 C분의 A. 탄젠트 세타가 뭐야? 라고 한다면 A분의 P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조건문이나 혹은 구하는 값을 준다면 이 관계는 뭐지? 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건문, 아까 했지만 조건문은 길이값 2개, 구하는 값은 나머지 길이 하나였잖아. 여기는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하면은 상대방이 길이값 하나와 각도 하나를 줄 거야. C값하고 각도 줄게. 그러면 네가 코사인 통해서 A값, 사인을 통해서 B값 가져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관계의 가장 중요한 건 길이와 길이값 몇 개냐면 2개. 대신에 나는 플러스 각도 1개를 주겠다. 이게 되는 거죠. 각도 하나, 길이값 2개의 관계다.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건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글자를 써먹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설정을 갖고 와야 돼? 구하는 값과 그 다음에 조건문은 총 전체 개수를 정리해보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직각삼각형을 해보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 뭐야? 했더니 전부 다 A, B, C, A, B, C. 여기도 A, B, C. 전부 다 뭐야? 길이. 또 하나는 뭐야? 각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하학은 길이, 넓이, 각도인데 길이 각도만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총정리할 거지만 결국 뭐 한다? 넓이는 따로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 돼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일단 직각이 있는 경우 직각삼각형 보시고요. 이제 하나 더. 만약에 직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 과정은 직각이 아니라면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직각삼각형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림 봤는데 직각삼각형이 아니네. 그러면 케이스는 두 가지. 1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사인 법칙은 뭐냐면 설정 첫 번째. 원이 있습니까? Yes.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A, B, C가 있는데 그때 만약 상대방이 묻는 것은 이렇게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법칙, 바로 사인 법칙이죠. 사인 A분의 A라는 것은 뭐와 같다? 2R과 같다. 그렇죠? 예, 바로 이게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만약에 원이 있다면 상대방은 조건문과 구하는 값이 뭐야? 이게 되는 거죠.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 설정은 한 각도와 플러스 그 다음에 맞은편 길이 그리고 플러스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혼합돼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그리고 반지름의 관계가 섞여 있는 게 사인 법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원이 없으면 어쩔 거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더라도 만약에 없다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A, B, C예요. 그러면 이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조건문과 구하는 값이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 이것은 길이값 2개, 길이 2개, 그 다음에 플러스 각도도 2개를 줘야 한다. 이 되는 거야. 이런 설정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공부하자. 길이값 2개, 각도 2개.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A라는 각도와 그 다음에 맞은편 길이를 질문할 거야. 그러면 sin A분의 스몰 a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맞은편은 뭔데 하면은 또 하나가 B라는 각도하고 요 길이를 알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때는 설명되는 게 바로 sin B분의 B다라는 성질을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의 경우는 케이스가 몇 가지다 하면 이렇게 총 2가지로 나뉜다는 걸 우리는 꼭 알고 있어 보자.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의 법칙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 이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양변과 끼인각을 알면 맞은편 길이를 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가 A, B, C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각도를 내가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양변과 그 다음에 끼인각을 알면 나머지 맞은편 길이 하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B제곱이란. 그래서 나머지는 곱셈공식 이용해서 그림을 보면서 곱셈공식을 쓰듯이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는 이걸 제대로 배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념적 사고의 수학 원 과정 중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를 꼭 챙겨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나는 조건문과 구하는 값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조건문과 구하는 값. 이때는 합쳐서 전체 개수가 길이가 몇 개? 그러면은 3개. 그리고 각도를 하나 줄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과 구하는 값을 결합해 보면 결국 길이는 몇 개? 그러면 3개고 각도는 1개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서 우리가 실제 수열의 극한이나 상학함수 극한에 들어갈 수 있어야겠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더니 빠진 게 있네. 바로 뭐지 했더니 바로 넓이. 자, 세 번째 거 여기다 살짝 적으면서 마무리 해보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도 2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수직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직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줬을 때 첫 번째, 여기가 바로 A, 여기가 바로 B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 내부에 수직이 존재할 때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바깥쪽이 존재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A, 여기는 뭐야 하면은 B야 라고 설명되겠죠. 자, 이렇게 수직이 있는 경우는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S는 스퀘어죠.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때는 철저하게 수직을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렇게 수직을 준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요. 나는 각도를 주지 않을 거다. 세타라는 값을 안 줄 거란 뜻이고요. 대신에 상대방이 나는 만약에 여기에 각도가 있더라. 난 수직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는 무조건 상대방은 나에게 기본적인 각도를 하나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각도가 존재한다. 그것도 몇 개 하면은 1개를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끼인 각을. 그렇게 될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을 구성했을 때 여기 길이를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여기 C를 잡았을 때 현재 우리가 편하게 잡아줄게. 요것을 살짝 이렇게 뭐 A, B, C까지 필요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각도를 알고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각도를 줬을 때 이때 양변의 길이를 A하고 B라고 합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변과 끼인 각을 알면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S는 2분의 1의 AB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식, 바로 이 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수직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 한다? 각도를 안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수직이 없다면 상대방은 반드시 각도를 껴줄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각도가 없는데 수직도 없어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수직의 위치를 찾아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도가 껴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수직을 찾을 필요는 없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칠판의 내용까지를 정리한다면 사실은 이 두 가지 가지고 실제 미적분에 있는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 때도 이 도형 그대로 쓸 거예요. 그때 선생님 기본 도형 강의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했던 이 특강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외워주시고요. 이 배웠던 기본 도형에 대한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면 아까도 했지만 자세한 내용 공부하고 싶으면 수학 1에 있는 삼각함수의 강의를 꼭 챙겨 듣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 후 두 번째 유형의 맵 그리고 문제풀이 이어집니다. 자, 이어서 36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닮은 비라는 게 왜 쓰이지? 라고 하는 과정들의 의미가 써 있어요. 자, 닮은 비, 현재 등비급수에서 말하는 현재 첫 번째 닮은 비를 왜 쓰느냐? 말 그대로요. 등비잖아요. 같은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비율의 값을 공비를 그냥 줄 거냐? 아니면 학생들로 하여금 뽑아 쓰게끔 할 거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닮은 비, 이것도 마찬가지 공비잖아요. 첫 번째 도형에서 두 번째로 갈 때,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결국 같은 비율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닮은 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닮은 비라는 것은 바로 목표가 뭐냐면 공비 구하기가 되고요. 공비 구하기가 목적이고요. 또한 그러려면 가장 중요 포인트는 같은 모양 그림이 두 개 그리셔야 됩니다. 같은 모양의 그림을 두 개를 그려서 공비를 구하자라는 점을 꼭 잊지 마세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죠. 여기가 간단하게 세타야. 그리고 여기가 직각인데 AB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세타 수직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던 비율이잖아요. 내가 축소시킬 거야. 그래서 난 여기다가 간단하게 H 곱했어. 이런 거야. 내가 여기다 H 곱했어. 라고 하면 여기도 뭐가 된다? BH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길이가 몇 대 몇이야?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길이가 몇 대 몇이야? 그러면 A 대 AH야. 그러면 이 비율은 1대 H다. 라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 넓이는 어때? 라고 하면 우리는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면 정답은 넓이를 구한다는 건 길이가 몇 개냐면 두 개가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라면 한쪽은 2분의 1 곱하기 AH 요거와 요거를 곱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분의 1 AB를 지워버리면 결국 설명되는 것은 1대 H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상 공비를 구할 때 꼭 이렇게 길이가 H면 넓이는 뭐다? H제곱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중요 특징을 알려준다면 결국 뭐다? 첫 번째는 길이 비율을 안다면 넓이 비율은 이것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이것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 그래서 이렇게 공비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공비를 구할 때는요. 항상 명심할 것이 앞에 있는 게 기준항이에요. 그러면 기준항이 항상 뭐냐면 1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1대 여기가 바로 공비가 된다. 현재 여기가 바로 공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는 항상 앞에 기준이 반드시 전항대비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값은 항상 1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만약 어떤 경우냐면 3대 2야 라고 하면
공비가 얼마냐라고 할 때는 반드시 1대 3분의 2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해체 전환값을 1로 봤을 때의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 대 H면 A끼리 약분해서 앞에 있는 걸 1로 잡았을 때의 뒤의 값을 우리는 길이 공비는 H, 넓이 공비는 H제곱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설정임을 우리는 꼭 알고 공부해 보자.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이제 유형의 맵을 한번 살펴보자. 유형의 맵 살짝 올릴게. 유형의 맵을 공부한다면 나는 어떻게 이 과정을 소화할 거냐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말이다. 문제 지문을 딱 보면요. 와, 선생님이 칠판 썼지만 엄청 길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반드시 그림을 줍니다. 그쵸? 그리고 앞에 있는 여기서 배경을 깔아줄 거야 설명해 줍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서는 배경.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배경은 반드시 최적화 정리하셔야 돼요. 현재 1번 그림을 확인한다. 그림 확인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오와 성질. 그림에 입력하십시오. 그림에 입력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초항 현재 보면 기본 설정의 내용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부터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요, 현재 이것일 때 뭐뭐뭐뭐를 S1이라고 하자 딱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톱. 여기서 S1이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죠. 자, 현재 아니면 여기다 간단하게 여기를 우리가 A1이라고 하자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A1이라고 하자 하는 순간 이것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목표. 바로 초항 구하기가 되는 거예요. 초항 구하기. 결국 이것은 A1의 현재 값을 구하는데 A1의 길이, 넓이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 구하기가 되는 거예요. 목표는 뭐다? 바로 기하학이다 이 되는 거죠. 목표는 기하학. 그래서 방금 전 강의 때 배웠던 기하학 특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립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이 A1에 해당하는 값을, 길이면 길이, 넓이면 넓이 값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초항 구하기. 그 다음에 상대방은 여기서 뭐뭐뭐뭐뭐를 A2라고 하자 설명이 될 거예요. A2라 하자. 자, 여기까지를 읽었는데 이건 뭐야? 라고 설명해 줘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세 번째 목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는 공비 구하기가 되는 거야. 세 번째는 공비 구하기. 그러면 이 공비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같은 모양의 그림을 두 개 그려라. 같은 모양 그림 몇 개 하면은 두 개 그리기가 되는 거죠. 같은 모양의 그림을 두 개 그려주세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같은 모양의 그림을 두 개 그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금 전 설명에서 공비 구하는 건 알겠죠. 그런데 현재 내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문장까지 꼭 읽을 거냐 아니면 읽지 않을 거냐는 거죠.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이 과정입니다. 잘 봐두세요. 우리는 실제 시험을 보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다 읽고 푼다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1번. 만약에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이 포함된다면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이 만약 포함된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때는 현재 두 번째 문장을 읽을 필요 없다. 두 번째 문장 읽기는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값을 구하는 설정에서 막 내용들을 막 정리하잖아.
그러면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A2를 스쳐 지나갑니다. A1을 구하는 과정에서 A2가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굳이 두 번째 문장을 구하지 않아도 두 번째 성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되는 거야. 두 번째 그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두 번째 문장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 읽기가 꼭 중요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 방금 설명했듯이 첫 번째 그림을 구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성분이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성분은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첫 번째 그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값을 구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때는 이것이 아주 결정적 힌트가 되면서 두 번째 값을 구할 수 있도록 너에게 알려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해 준다면 살짝 이거 좀 지워주고요. 상대방이 무엇을 구하시고 나옵니다. 무엇을 구하시오. 여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림이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 하면은 바로 구하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때 마지막 네 번째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구하시고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다? 살짝 좀 지울게. 이거는 구하는 값. 이것은 등비급수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해라 라고 해서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이 결국 계속 축적이 되면서 오기 때문에 여기 시그마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내가는 과정에서 이게 두 개로 갈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뭐냐? 첫 번째, 단독형이 있어요. 단독형. 그 단독형이 뭐지라는 건 저 그림을 보시면요. 케이스가 원 바이 원으로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안에 세 번째 그림 들어가는데 개수가 한 개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게 되면 A1, A2, A3, A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전항에서 다음 항으로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대로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공비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공비와 같다. 도형의 비율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제에서에 해당하는 공비가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도형의 비율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분열형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분열형. 분열형이란 건 뭐냐면 아니 문제를 봤더니 개수가 맨 처음에는 하나였어.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림은 여기 위에 갑자기 여기에 또 이렇게 그림이 조그만 사이즈가 있는데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로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위에 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올라올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 그 다음 몇 개? 두 개, 그 다음 네 개. 이렇게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1 곱하기 A1, 2 곱하기 A2, 4 곱하기 A3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분열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는 공비가 뭐야 할 때 요 앞에 있는 거는 개수를 설명해 주죠. 요것은 개수.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도형이다 라고 설명하죠. 얘네들은 도형이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는 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공비가 뭐야 라고 설명하죠. 공비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철저하게 개수의 비율과 몇 배씩 커지냐라고 하는 개수의 비율과 개수에 대한 비율과 그 다음에 도형의 공비를
곱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도형의 비율이라고 하면 되겠죠. 도형에서 원하는 길이나 넓이의 비율을 가지고 오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대1로 갈 때는 그냥 도형의 공비가 곧 공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분열형이 된다면 이때는 개수와 도형의 비율이 합쳐져야 된다는 것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앞에 설명해 준 이 매핑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뭐 하자?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등비급수, 닮은비 문제 6개를 풀어보겠습니다.